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북한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제 병력 집약적인 이 북한 군대 이제 보병 중심으로 확 줄인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재명 정말 너무한 공산사회주의, 너무 경도가 심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재명의 정말 해도 너무한 이런 발언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재인이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난다 라고 지금 같지 않습니까? 몇 시간 후면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천주교 신자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정부, 국무부, 공이 완전히 그냥 문재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박살을 내는 어퍼컷, 라이트 훅이 날아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군대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당국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며 대대적인 병력 감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감축 대상은 보병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최근 보병 부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병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0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인민무력성 대열 보충국의 2021년 편제 변경 대열 사업 방안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각 부대 대열과 즉 인사 담당 부서에 지난 25일 해당 문건을 배포하고 각 부대별 병력 감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남군 병력의 의무 복무 기간을 9에서 10년에서 7에서 8년으로 줄이고, 여군 병력의 의무 복무 기간을 6에서 7년에서 4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대규모 병력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명령에 따라 추가 감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래식 보병부대는 올해 가을 징집에서 사실상 신병 배정에서 최후 순위로 밀리면서 병력 보충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일선 부대들은 중대 기준 편성 정원을 105명에서 80명으로 줄이는 등 대규모 편제 조정을 하면서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감축된 병력은 조기 제대에서 일선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병력 집약적 부대를 대폭 줄여서 군대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던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계산인데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 앞으로의 북한 대외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들어와서 복무기간을 13년까지 늘려서 120만 명의 군사력을 맞추었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하고 한번 경쟁해보겠다 라고 했다가 120만 명을 이걸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운영 유지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운영 유지비가 들매도 불구하고 니들이 알아서 자력경생해 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 120만 명이 전역하는 전역자들을 노동당원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을 13년까지 내렸던 것을 10년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7에서 8년까지 또 줄입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군도 이제 100만 단위 이하로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없는 전략군 이런 것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보병부대는 상당히 줄어드는데, 사실은 현대전에서 순수하게 알보병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무슨 고지전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군 보병부대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기계화 부대들 7군단 한번 그냥 세 라인으로 쫙 밀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군대는 의미가 없다, 돈 만든다, 자, 이런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노동력에 쓴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이제 이 민생 차원에서는 배급은 다 안 해줘도 되는 것으로 익스큐즈가 지금 한 20년 동안 돼 가고 있으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에서 갑자기 이제 의무복무가 9에서 10년까지 줄였던 것을 지금 갑자기 7에서 8년 되니까 고참들 그냥 싹 쓸어서 제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신병 보충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보병부대들은 완전히 그냥 확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군량미를 또 확보해야 되니까 군량미 확보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병력을 줄이자. 그러면 줄어든 병력에서 군량미가 조금만 확보해도 이만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북한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를 추앙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를 추앙하는 것 같은 최고 문제적 사람이 여기 있네요.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인민을 깨우친 사람인 소수의 인텔리겐처와 철인이 이끌어야 한다라고 정리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여당의 대선 후보 입에서 스스로를 공산 전체주의자처럼 묘사한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에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권, 제15조에 영업 내지 기업 활동 등 영리 추구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 그리고 제23조에서 이런 영리 활동을 위해 사유재산을 형성하고 자유롭게 점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당 대선 후보가 이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월 28일 경기도 고향 킨텍스의 박람 회장을 찾아서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음식점 총량제를 해볼까 하다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는 것도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라는 반헌법적 국민 무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다. 라는 희대의 망언을 냈는데요. 이는 국민을 이성적 판단 능력과 철학이 없는 집단으로 보고 깨어있는 극소수가 이를 계도해야 한다는 공산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인민 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그 인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주인으로 태어나려면 수령의 영도가 필요하다는 주체사상의 전체주의적 발상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맥락의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국은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묘사하며 예쁘고 따뜻한 개천에 만족해야 한다. 라는 희대의 망언을 해 논란이 되었고, 서른은 국민이 잘못 배워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국민을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 불나방으로 표현하는 자들에게 표를 던지시려는 분들, 그 표를 던지는 순간 스스로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 불나방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소수의 동물은 조금 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극소수의 권력을 인정하는 그런 어이없는 짓거리를 돼지들이 했죠. 그게 바로 이자들이다라는 게 지금 동물농장을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 돼지들. 사냥개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반 동물들을 학대하고 하면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돼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민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니들은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대신 우리 조직과 국가는 이 소수의 인텔리겐차, 즉 당원, 노동당이 끌고 가. 공산당이 끌고 가. 이게 공산당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게 마크스 레닌주의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개돼지야.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끌고 가. 니들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거든요. 자, 우리 헌법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살할 권리, 자살할 자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자유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가르치고 또 학문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자유다 이거예요. 음식점을 만드는데 총량제를 한다? 마치 개인 택시처럼 개인 택시 너무 많으면 다 망하고 그리고 도로가 그냥 막히고 안 되니까 개인 택시 면허제 해서 개인 택시 면허 사고 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음식점 면허 사고 팔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야, 경기도 고양시 니네들은 인구가 110만이니까
니네들은 음식점 만 개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만 개 다 찼어. 이제부터는 사고 팔고, 야, 음식점 이 허가 뭐 한 1억 원씩 이렇게 허가하겠네요. 이게 정상입니까? 망하는 거, 또 잘 경영을 못해서 망할 수도 있고, 정말 포화가 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정말 들어가서 망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통제한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계속 변명을 해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그러면서 또 국민을 불나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조국은 뭐 했습니까? 내가 용대 보니까 개천 그거 뭐 용될 필요 없더라. 내가 니네들 개천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 가재붕어 니들은 그냥 거기 살아. 또 장하성이는 뭐 했습니까? 내가 강남 살아보니까 강남 그거 살 필요 없더라. 나는 계속 강남 살 테니까 니네들은 계속 거기 살아. 또 유시민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 딸 외고 보내보니까 그 외국은 뭐 필요 없다고 하더라. 외고 보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이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공산사회주의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개, 돼지, 가재, 붕어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에 휘말린 문재인의 교황 방북 정치쇼를 위한 유럽 순방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교황 방북 성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작태를 겨냥해 융단 폭격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29일 새벽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일행이 현지 시각 29일 오전에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10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스스로를 독실한 천주 교인으로 칭하며 돌에 맞아 죽은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문재인은 이날 교황을 찾아 자신의 한반도 문제 이슈인 방북 문제와 종전선언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대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난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 의회까지 나서서 이 정치쇼에 대한 융단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이 교황 아련을 위해 출국한 현지 시각 10월 27일 성명에서 종교 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필수적인 사안으로 우리는 이를 옹호한다 라며 신앙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동맹 같은 다자연합을 통해 세계를 결집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압제정부, 극단주의자, 종교 박해자들에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에 참여하는 33개 참여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서 종교 박해 가해자 책임 규명과 처벌은 물론 신성모독, 배교법, 종교를 범죄로 규정한 행위, 신앙인에 대한 학대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제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역시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마그니츠법 논의 모임을 통해 종교를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종교 자유의 날에 누구는 교황을 찾아 종교를 탄압하는 희대의 독재자를 만나는 정치쇼를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누구는 이런 종교 탄압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정말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디모테오, 돌에 맞아 죽은 디모테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필 세계 종교 자유의 날에 스타트를 했어요. 비행기 이륙을 하다 보니까 딱 이륙했는데 종교 자유의 날이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세계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서 한마디씩 했네요. 정말 이건 이걸 신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어서 문재인이 지금 교황 만나러 가니까 내가 엿먹여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희한하게 문재인이 딱 비행기 이륙하는데 하필 미국 시간으로 세계 종교 자유의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서 한마디 해야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뭐냐?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브로드한 이야기를 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또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종교 박해 가해자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그리고 신성모독, 지금 신성모독 하러 가고 있죠. 이런 자들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하는 이런 자들도 형사처벌해야 된다. 박해자들, 자 박해자들 김정은이죠. 종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재인이죠. 정치 방역 쇼 하느라고 어느 교회는 강제로 문 닫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죠. 그리고는 미 의회 상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탄압자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 대북 제재법을 위반하는 이 사람들, 이 국가들, 이 기관들에 대해서만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라 종교 탄압자들도 세컨더리 보이콧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종교 탄압자를 지원하는 자도 세컨더리 보이콧해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다가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또 북한 물건 사주고 하다가 걸려서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우려, 굉장히 큰 이 불안한 상황인데, 이제는 문재인이 대선에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종교 탄압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비춰진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개연성이 커지는 겁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정권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그 해당 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예 공산사회주의 자랄 커밍아웃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또 그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공산사회주의자들로 보이는 이런 자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고 라는 이런 현실이 정상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지만, 딱 한 사람으로 합쳐지면 완전히 그동안 냈던 이런 비난의 목소리, 승리하기 위해서 했던 비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전부 다 적고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